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와 BOJ의 여파가 연말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산타 랠리는 점차 멀어지고 있는데요. 웹툰과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 관련주 중에서 신작에 대한 일정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오늘 강했고요.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종목별 차별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상대적으로 경기 방어 업종이 부각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변화하는 섹터와 종목별 행보, 저희와 함께 확인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정리해보겠습니다. 김병수 PB의 종목 먼저 만나볼까요?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뉴입니다. 영화 올빼미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면서 4분기 실적 기대감이 부각 중이고요. 매년 디즈니와 1편 이상의 작품 공급에 VFX 자회사 손익 개선까지도 기대되는 전망이고 앞으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이어가겠습니다. 이성홍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양식품입니다. 원재료 가격이 조정을 보이는 상황 안에서 지금 원가 부분도 수직 계열화가 이루어지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비용의 개선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판매 부분이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의 증대까지 함께 나타나는 구조입니다. 비용이 줄어들고 매출이 증대하면서 이 개선이 나타나는 기업으로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은 3분기에도 경쟁사 대비해서 양호한 실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매크로 불확실성 속에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종목 잠시 뒤에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신혁승 이사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 만나봅니다. 네, 신혁승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최근 이제 중국발의 판매 호조 기대감과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성부 펀드 지분 매집 추진 이슈가 또한 부각되고 있습니다. 향후 관련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최근에 여러 번 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봤고요.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주도주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오늘은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연일 신저가를 기록 중인 현대차, 기아, 그리고 내년에 고성장이 기대되는 태양광주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현대차와 기아입니다. 미국 IRA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연일 52주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요 둔화, 안정화되는 원달러 환율도 주가에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현대차는 마이너스 1% 넘게 그리고 기아는 보합으로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태양광주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2023년 탑픽으로 태양광주인 솔라엣지 테크놀로지 그리고 퍼스트솔라를 꼽았습니다. 국내 태양광 업체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매출 확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유럽의 일시적인 수요 둔화 악재를 입으면서 하나솔루션과 OCI 이런 대표주들의 주가는 답보 상태입니다. 오늘도 하나솔루션은 제자리에서 살짝 밀렸고요. OCI는 마이너스 2% 넘게 하락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가 이달 들어서 벌써 세 번째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내년 1월에는 미국 인플레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지원금 혜택 제외에 따른 판매 감소 우려까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이대로 개정 없이 IRA 시행 시에는 어느 정도의 좀 타격을 저희가 예상을 해봐야 할지 궁금한데 신혁승 이사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 기아 우리나라 양대 자동차 기업인데요. 최근 주가 하락은 사실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IRA 시행이 결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러한 내용들은 IRA는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된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슈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실제 국내 기업의 그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달 현대차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10월 대비해서 한 24% 정도, EV6 같은 경우는 거의 절반 정도가 이제 전월 대비해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환율 영향까지 그 더해져서 실적이 이제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현대차와 기아만의 그 IRA 관련돼서 문제는 아니다.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글로벌 그 자동차 업체들, 뭐 현대차와 기아차가 IRA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다 이렇게만 볼 수 없는 게, 그렇다면 이제 테슬라나 미국의 그 기업, 그 자동차 기업들은 과연 주가가 멀쩡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지나서 좀 파악해봐야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미국 투자 계획 재검토 입장으로 또 우려감도 좀 현대차에서 확산되고 있는 이런 점들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자동차 업종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매크로적인 영향과 또 섹터에 대한 영향도 함께 좀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방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던 환율 효과를 조금 짚어보면 상반기에 현대차와 기아를 그래도 실적적으로 좀 이끌어왔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에 대한 효과였는데, 이제 환율이 좀 내리고 있으니까 이 환율 수준에 따라서 이익 증감률을 어느 정도로 봐야 할지 궁금한데요. 이성우 기사께 한번 여쭤볼까요? 네, 본업이 되는 상황에서 환율은 플러스 알파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2분기, 3분기 실적 발표 구간에서 모두 환율 상승의 혜택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0원 상승을 하면 현대차 기준으로는 매출이 한 1,200억 원 정도 증대 효과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3분기 환율 대비해서 4분기 실적 반영이 되는 환율이 한 100원 정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안을 할 수 있는 게 3분기에 그 현대차 기준 매출이 37억 원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 부분을 100원으로 환산을 해보면 1조 2천억 원 정도의 매출 부분 같은 경우 이 부분이 실제 좀 환율에서 빠질 수 있는 점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4분기에 그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대차 컨퍼런스에서 이 환율의 부분 같은 경우는 뭐 조정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을 해서 4분기 실적에 투영을 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환율의 이번에 조정 같은 경우는 4분기 예상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뭐 진퇴양난의 구간에 좀 들어서 있는 모습인데, 사실 좀 개별적으로 짚어보면 올해 좋은 소식도 많았습니다. 주요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를 하면서 상반기에는 완성차 업체별로 글로벌 판매량 순위에서 3위까지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거는 당연하게 좀 탄탄하게 또 실적으로 연결이 됐었는데, 혹시 이 현대차와 기아가 지금 뭐 매크로적으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모멘텀은 없을지 궁금한데요. 네, 뭐 사실 위기가 아닌 기업이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런 이슈로 봤을 때 매크로적인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이러한 부분들이 해소되지 않는 한 아직 그 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는 뭐 점유율 확대로 인한 그 브랜드 가치가 이제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결국 그 IRA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그 이후에 실적 그 변화가 어떻게 판매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변화되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현대차, 기아차 그를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동차 업황 이런 것들은 그 매크로 이슈, 경기 회복이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어디에서 받아들여서 저점을 조금 좀 확실히 좀 다지고 올라가는가,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이제 오늘 한 증권사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평가된 구간이 맞고 이제 자율주행 전략이 향후에 모멘텀이 되어줄 것이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모멘텀을 또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와 자율주행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사님? 우리가 우선 모멘텀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할 때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먼저 반응을 하기 마련입니다.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에 다니기 위해서는 기간이 좀 남아 있어요. 그 단계 안에서 해소돼야 되는 부분은 보험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 배상에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이 부분의 배상 기준이 명확하게
명시가 된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포인트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그 내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다라는 점이겠고요. 가장 가깝게는 4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분기 때 봤던 데이터들을 통해서 4분기 실적을 현대차 기업에서 추정 발표를 했었고요. 시장의 톤보다는 조금 덜한 수준의 실적 예상치를 발표를 했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자동차에 대한 부분의 관심도는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에 이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통해서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게 인센티브 측면, 그다음에 월별 판매, 환율 측면. 월별 판매 자체는 이게 플러스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기차 부분 시장 점유율이 좀 미국 기준으로 빠진다는 점이 있겠고, 인센티브 환율 다 부정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선은 실적에 대한 점은 조금 부정적인 면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어느 정도 있느냐, 이게 실제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구간인가라는 점을 따져볼 수 있겠는데, 현대차 기준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한 10조 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 시가총액은 한 33조 수준. 이 부분에서 비용 땅까지 제해 본다 하면은 밸류에이션 매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 안에서 우리가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 대입이 되면 이게 경기까지 함께 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이면 명백하나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이어서 판매 대수가 올라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그때 접근을 하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밸류에이션이 비용적인 측면을 빼고 보더라도 매력적인 구간은 맞지만 어쨌든 좀 보수적인 의견을 주셨고, 신혁승 이사께도 투자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우선은 전체적으로 매크로가 저점을 다져야 된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에 좀 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보실까요? 사실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제 이 주식이 이제 저점 대비 어느 수준인가, 고점 대비 어느 수준인가, 이것도 그리고 추세를 좀 파악해 가게 되는데, 주가적으로는 주가적으로는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거의 기술적인 지지선이 모두 훼손된 상황인데, 주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결국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IRA 시행 후에 판매 감소폭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또한 기타 지역, 그러니까 미주를 제외한 기타 지역에서의 판매량의 상황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저도 차를 이제 다음에 사게 되면 사실 현대차나 기아를 좀 사고 싶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품질이나 이런 쪽으로는 거의 글로벌적으로 탑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나 이런 쪽으로, 또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상승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 의견은 기술적으로 지금 지지선이 모두 훼손된 상황에서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을 확인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차와 기아의 브랜드력이 예전보다 많이 올라온 것은 맞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점이 어딘지 지금 알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태양광주를 진단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유럽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로 인해서 현재 이제 태양광주의 주가가 정체된 모습입니다. 이 수요 둔화에 대한 여파가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 궁금한데, 이성우 이사님 어디까지 좀 보실까요? 우선 수요와 공급단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실제 수요 같은 경우가 상반기까지 계속 좋았어요. 하반기도 연속되다가 유럽 같은 경우 실제 설비 같은 경우를 설치를 할 때는 좀 하반기, 겨울은 좀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수요가 줄어든 측면이 있고요. 이 수요 같은 경우가 연속되는지 여부는 우리가 가깝게는 원자재 가격과 연결해서 지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는 조정세가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EU 같은 경우 2023년 기준으로 가스 가격 상한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동성에 대해서 실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러한 업종은 원자재 가격과는 다르게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은 특정 가격대를 훼손하고 내려간다고 하면은 신재생에너지군 또 주가의 조정세도 있을 수 있음을 좀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조정세를 염두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태양광이 한때 굉장히 뜨거웠는데 요즘에 또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또 수요가 좀 옮겨간 것 같은 모습인데,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태양광 시장의 확장 추세,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성장하는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대세적인 좀 흐름이다라고 좀 봐도 좋을지, 신혁승 이사님은 이쪽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올해 그 신재생 에너지 섹터들이 굉장히 좋았죠. 어려운 시장 환경에서도 그나마 그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 더군다나 IRA 그 시행에 대한 혜택까지 받으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결국 이제 올해 그 에너지 가격이 상승함으로 인해서 그 인플레가 확장이 됐고 그러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ESG 확대 국면에서 신재생 에너지 수요는 증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저는 뭐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봤을 경우에는 태양광, 풍력 등은 이제 1차 그 시세는 좀 어느 정도 나왔고 지금 이제 조금 쉬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 이러한 그 실적적인 그 측면이 더욱 강력하게 나와준다면 뭐 상승 추세로 재진입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살짝 쉬어가고는 있지만 내년에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 좀 힘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네, 태양광의 대표적인 기업을 보자고 하면 이제 모두들 아실 겁니다. 하나솔루션 그리고 OCI가 이제 대장인데 하나솔루션은 자회사 한화큐셀이 미국과 유럽 시장에 더 좀 집중을 하면서 내년에 성장세가 더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내년 3분기에는 미국 신규 모듈 공장의 증설도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설로 인해서 또 이익 성장 규모가 더 확대가 될 텐데 어느 정도로 좀 증가를 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성우 이사님? 우리가 그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우선 1.2기가와트는 예정이 돼 있고 여기에 플러스 해서 추가로 증설을 할 전망입니다. 기다려왔던 부분이 증설이겠고요. 퍼스솔라 같은 경우가 신고가를 나타냈을 때가 증설을 하면서 신고가를 나타냈었는데 그 타이밍을 뒤로하고 실제 증설 부분이 반영이 되는 구간에서는 하나솔루션 또 주가의 반등이 한번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원 수준이에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지금 9조 3천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여기에서 10조 원대 10조 원대의 그 시가총액은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이제 태양광주가 들썩일 때 이제 하나솔루션이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이고 OCI는 아무래도 좀 폴리실리콘 가격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제도 OCI도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수혜주로 꼽히고 또 자회사 미션솔라 에너지를 통해서 미국 태양광 다운스트림 사업도 좀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 OCI의 성장 포인트와 또 폴리실리콘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신혁승 이사께 들어볼까요? 사실 뭐 모르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그 제 주변이나 그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OCI는 태양광 섹터에서 좀 탈락한 것 같아요. 거의 태양광 섹터를 얘기할 때 OCI는 좀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 폴리실리콘 가격에 의해서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투자 매력이 좀 미비한 거 아닌가. 오히려 태양광 관련주 그 섹터에 관심이 있으시면 하나솔루션이 실질적인 그 우리나라 그 태양광 업체 대장이고 오히려 OCI보다는 그 밑에 중소형 섹터인 뭐 S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쪽이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투자가 맞지 OCI는 지금 그 추세적으로나 이런 쪽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시장의 어떤 그 인식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견고한 대장주의 모습이 아니라 폴리실리콘제 가격에 따라서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OCI보다는 하나솔루션을 조금 더 보자. 오히려 좀 작은 중소형단에서도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그럼 이제 이성웅 이사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 하나솔루션과 OCI를 제외하고 좀 주목을 할 만한 업체 어디 있을까요? 그래도 수요가 뒷받침되고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는 모듈 쪽을 보는 게 맞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솔루션을 말씀을 드렸었고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로 함께 보는 게 낫다라는 결론입니다. 뭐 밸류를 대입을 해서 이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한데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타겟 지역에 따라서 좀 갈리는 경향이 있어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는 구조 안에서는 주가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현대에너지솔루션까지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다양한 악재가 불거지면서 나란히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또 풍부한 성장 모멘텀으로 내년이 기대가 되는 태양광주를 점검을 들어봤습니다. 주요 이슈와 일정들 속에서 종목별 변곡점 신호 잘 찾아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식창 조회수를 통해 투자자분들의 관심 종목 만나보는 조회수 업앤다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올라온 종목부터 볼까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한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에코프로 보입니다. 또 외국인들이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SM도 보이고요. 52주 신저가를 다시 쓴 기아, 그리고 삼성전자와 CS윈드,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등이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은 SM과 CS윈드, 샤페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M부터 보시죠. 지배구조 추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며 오늘 주목을 받았습니다. 외국인의 러브콜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주가 3% 넘게 밀리면서 8만 원 선을 다시 깼습니다. 이어서 샤페론입니다. 지난 10월 상장한 새내기주로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누세핀 모멘텀이 부각 중인데요. 오늘 주가는 5% 넘게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계속해서 CS윈드입니다. 연말 수주 소식에 이어 어제는 주당 5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는데요. 또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양호했지만 오늘 주가는 4% 정도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M부터 김병수 PB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얼라인이 지난 14일 추가적인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주주 서한을 전달하면서 지배구조 투명성에 대한 추가 개선 기대감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의 연속적인 모멘텀 저희가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 요새 미디어 콘텐츠 쪽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습니다. JYP라든지 하이브도 많이 올랐던 모습을 보였는데 SM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얼라인이라는 이제 투자 운용사죠. 운용사에서 비공개 주주 서한을 보냈다라는 게 이야기가 전달이 됐습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개선 위에 필수적으로 판단되는 8개의 핵심 요구사항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4가지 제안사항을 SM 이사회에 전달했다라는 게 이야기가 나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라이크 기획 문제와 함께 드림메이커라든지 SM 브랜드 마케팅, SM USA 등 SM과 관계회사와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담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참여하게 돼서 이사회의 가반을 사회이사로 구성한다 이런 식의 행동주의적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SM 자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요 근래에 얼라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라이크 기획에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었을 때도 이런 문제를 해결했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얼라인의 이런 행동이 조금 SM 주가의 향방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고 특히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추가 요구사항을 SM 엔터테인먼트가 수용하게 되면은 지배구조상 남아있는 약간 우려까지도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드림메이커라든지 이런 장기간 적자 문제 그리고 SM USA의 비핵심 사업 구조 중에서도 개선을 요구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최대 저평가 요인이었던 라이크 기획을 해결했던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뭔가 어떤 요구사항이 전달되었고 SM 이사회가 이를 수용한다면은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전반적인 시각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이 라이크 기획 관련 이슈가 최대 저평가 요인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해결이 됐고 여기에 이번 얼라인의 요구로 지배구조 투명성이 개선된다면 남은 우려 요인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어서 그 점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시장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SM 같은 경우에는 기존 아티스트와 신인 아티스트의 조화로움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러브콜도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상단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두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도가 나왔지만 11월 15일부터 거의 20영업일 넘는 동안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진 종목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한 78,500원 정도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위로는 한 83,000원 선까지는 한번 이 저항을 넘어갈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는 한 76,000원 선으로 좀 짧게 잡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모멘텀 같은 게 말씀하신 것처럼 앨범 판매량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지배구조 개선 쪽에서 이쪽에서 관심을 좀 받아서 외인 매수세가 이어져서 많이 오른 모습을 있기 때문에 요 이후에 다시 8만 원 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면은 위로도 더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항가는 83,000원 선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샤페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누세핀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임상 진행 상황 그리고 향후 주목할 성장 포인트부터 짚고 갈게요. 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10월에 상장한 종목으로 알려져 있는데 코로나19 치료제 누세핀이라는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진 회사입니다. 2주 만에 누세핀 약에 대해서 다국가 임상 이익
그리고 3상 환자 등록률을 50% 이상 초과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에서 환자 등록률이 불과 2주 만에 빠르게 진행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번에 확진자가 조금 급증하게 되면서 환자 모집이 조금 속도가 붙었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74명의 중등도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누세핀의 용법이나 용량 그리고 유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고 지난해 30일까지 30% 그리고 2주 만에 이제 50%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동유럽 국가에서도 추가로 임상 사이트 허가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자 모집의 속도가 조금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기사를 많이 보시겠지만 이제 7만 명, 8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서 조금 다시 한번 확산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관련돼서 코로나19 치료제로 관련돼서 주가 상승이 조금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0월에 상장한 새내기주입니다. 사실 신규 상장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수급에 있어서 경계할 점은 없는지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 19일에 상장을 할 때 공모가를 조금 낮췄습니다. 하향 밴드에서도 39% 이상 낮춰서 5,000원으로 상장을 했는데 시가가 이제 9,000원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위로 한 11,000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반납하면서 종가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아래쪽으로 쭉 움직이게 되면서 지금의 현재 가격 한 6,900원, 7,000원대 정도가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 9,000원 선을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아직까지는 현재 차트상으로 주가의 향방 같은 거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장 낮았던 가격인 5,610원을 아마 요 지지가로 좀 다져 나갈 수 있다면은 샤페론이 앞으로 주가 상승에서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주가 향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9,000원 선을 1차적으로 목표로 하시면서 투자 이어 나갈 수 있다면은 좀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CS 윈드도 보겠습니다. 윈드타워의 강자인 CS 윈드가 연말 수주 소식과 배당 소식을 전하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배당 플레이가 유효하다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또 4분기 성장세는 어느 정도로 전망하실까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주당 500원에 대한 공시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한 7만 2천 오늘 같은 경우에는 7만 1,400원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7만 원대 이상에서 500원 정도 주당 500원 정도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배당 수익률은 1% 미만 정도로 계산이 될 것 같습니다. 1% 미만이라고 하면은 주가가 그렇게 높은 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배당 쪽에서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래도 배당이 안 나올 수도 있어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회사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배당이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고배당 또는 배당을 조금 후하게 준다라고 분석을 하려면은 적어도 예금 금리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1%좀 미만이다라고 하는 거는 배당 때문에 조금 관심 받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말 그대로 신재생 에너지 종목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국면에서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 기사로는 미국의 이제 에너지 제너럴 일렉트릭이죠. GE와 함께 899억 규모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꾸준히 미국향 어떻게 보면 공급 계약이 계속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GE 쪽의 윈드타워 공급 계약이 되면서 2021년 매출 대비해서 한 7.5%에 해당하는 대략 900억 원이 나오게 되었고 계약 기간도 23년 8월까지 좀 넉넉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현재 주가가 좀 많이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점은 거의 8만 원 정도 선이었는데 고점 대비 한 15% 이상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회사의 이제 풍력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슈는 있지 않은데 주가는 조금 흐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 특히 풍력 쪽을 조금 만약에 관심 있게 이어나가시는 투자자분들은 글로벌 1위의 풍력 터빈 메이커는 베스타스라는 북유럽 회사가 있습니다. 이 베스타스의 수주 추이가 업황의 선행 지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지난 2분기, 3분기에 베스타스라는 이 풍력 터빈 메이커가 전년 대비 수주가 한 59%, 49%가량 수주 물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풍력 관련 업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조금 부정적으로 변한 게 아닐까라는 게 1차적인 분석 기사로 한번 나오게 되었고 하지만 4분기에는 회복 조짐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4분기 베스타스의 수주가 이제
3,000메가와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고 이 중에 이제 미국향 물량이 한 681메가와트 정도다라고 해서 3분기 평균의 2배 이상이 나오게 된다. 즉 미국 쪽에서 수주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향으로 수출 또는 계약을 많이 맺고 있는 풍력 회사들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유럽보다는 미국향 매출이 아직까지는 좀 많은 회사이기 때문에 풍력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받을 필요가 있고 특히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배당으로는 관심을 갖긴 좀 어렵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는 제너럴 일렉트릭 등 미국향 공급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다. 이 미국향 업체를 좀 살펴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수급 쪽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또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 수급도 현재 유입이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어느 정도인지 대응 전략까지 듣고 갈게요. 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한 5%가량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71,400원으로 마감을 하게 되었는데 1차적으로 일단 외국인 매수세는 조금 이제 3일 정도 이어지게 되고 기관 매수세도 충분히 이어지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고가 한 8만 원 선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8만 원 선을 먼저 넘어갈 수 있기 위한 긍정적인 매출 기사라든지 공급 계약 기사가 함께 나올 수 있다면은 8만 원 선을 1차적인 목표가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요 아래로는 근데 조금 빨리 닫힐 것 같습니다. 69,000원 선, 7만 원 선만 좀 위협하더라도 CS 윈드에 대한 좀 의심의 시선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8만 원 선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래쪽으로는 69,000원 선을 조금 조심하면서 신중하게 투자 이어 나가셔야 아마 내년 상반기에 조금 수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조회수 업앤다운 오늘은 SM과 샤페론 CS 윈드 점검을 해봤습니다. 기대되는 성장 모멘텀의 이 가시화 여부 잘 확인하시면서 성공 포트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종목 조회하고 궁금증도 풀고 조회수 업앤다운은 주식창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울고 웃었던 다양한 종목 이슈들 만나봤습니다. 많은 종목들 가운데 내일을 여는 유망주는 어떤 종목일지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신혁승 이사께서 뉴지레파마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뉴지레파마를 얼마 전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좀 바이오주의 관심 기업 가운데서 하나의 좀 기업으로 좀 공부를 해보자,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목하고 계시는 성장 포인트부터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 뉴지레파마 제가 한 2번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4세대 항암제 대사 항암제죠. 그 개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사실 그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중 대사 항암제 카트에 대해서 그 시장에서는 나름 오래 전부터 주목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암세포의 대사 활동을 방해해서 이제 수수료 사멸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대사 항암제인데 이 부분에서 뉴지레파마가 그래도 국내 기업 중에 의미 있는 그런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 결국 이제 임상에 성공해야 되는데 이러한 임상에 이제 진입한 상황에서 임상 유효성이 입증될 시에는 파이프라인 가치가 상승이 기대된다 이렇게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왔고요. 최근에 보면 장도 좀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를 안 타는 그런 바이오 쪽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최근에 삼천당제약의 그 예를
들어볼 경우 정말 삼천당 제약도 그것이 된다 한 게 한 몇 년 됐거든요. 그러다 결국 이제 요번에 이제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적으로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과연 그러한 기업의 그 전철을 밟아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해 볼 경우 이제 뉴질랩 파마가 그러한 전철을 유효성만 입증된다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좀 시장에서는 좀 보고 있고 저 또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도 아일리아가 된다 만다 하다가 이번에 이제 보여준 그 케이스를 말씀을 주시면서 뉴질랩 파마도 유효성에 입증이 된다면은 상승의 탄력이 좀 강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저희에게 이제 언급을 해주셨을 때보다는 이제 주가가 11,850원 이제 고점까지 찍고 나서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오늘은 뭐 제자리에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가격적인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때 이제 그 제가 지난주인가 이렇게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가 이제 요거 이제 장대 양봉 그 섰을 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날 이제 바로 급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기관의 수급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급등이 나왔는데 어쨌건 간에 지금 장도 좀 안 좋고 그런 와중에 좀 눌림목을 좀 형성한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5일선을 지지해서 지난 뭐 15일 정도의 5일선을 지지해서 여기서 이제 더욱 강한 상승을 보여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오히려 없으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뭐 좋은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지난 첫 번째 강한 양봉을 나타냈던 이제 만원선이거든요. 그 만원선이 이제 지지가 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현재 그 10,000원에서 1,500원 사이 오늘 정도 가격 수준에서 매수가 가능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15,000원 수준까지는 뭐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도 많이 붙었고 하기 때문에 관심들은 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그 십자형금으로 나타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좀 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보합권으로 유지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손절을 한다면 한 지금 뭐 21선, 61선 다 밑에 있는데 그래도 한 10,000원 밑으로 이제 해서 한 9,700원 수준 정도면은 조금 이제 그 추세를 좀 훼손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좀 기술적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양봉이 뜬 날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좀 주셨던 종목인데 만약에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날 이제 신혁승 이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혹시 뭐 매수로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11,850원 고점에서 못 팔고 나서 지금 좀 조정을 받으니까 마음이 좀 이때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사야 되나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좀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그 시장을 계속 보고 대응하는 게 뭐 시청자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단기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제 최근에 그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심하고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에는 이렇게 좀 가파르게 상승, 뭐 급등이 나왔을 때는 5일선 매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양봉이 세게 나서 한 10% 이상 올랐는데 5일선을 훼손했다. 그러면은 뭐 절반 정도 수익을 챙기고 뭐 21선까지 기다려서 혹시라도 내가 눌림목에서 팔아놓은 거를 더 사든지 아니면은 아니다 추세가 좀 훼손된 것 같다 해서 나머지 절반도 팔든지 그거는 내가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수한 단가에서 한 4, 5% 정도가 물리면 일단은 좀 손절하는 게 어떤 종목을 막론하고 맞는 그 지금 시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뭐 지금은 뭐 신규적인 매수 관점에서는 눌림목 구간이 완성됐다라고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진입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뉴질랩 파마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매수가 유효한 구간으로 말씀을 주셨고 요즘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매크로 환경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짧게 5일선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뭐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또 투자에 대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이성홍 이사의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BHI를 가지고 오셨어요. 원전주가 전반적으로는 아직 좀 예전 같은 그런 뜨거운 분위기가 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사님께서 원전에 좀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또 BHI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스토리일까요? 네, 한정 기술을 말씀드리고 주가는 좀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BHI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빠져 있는 주가들, 이 절대 주가라고 하면 고점 대비해서 현재 조정이 나온 주가 수준, 저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의 위치, 그 부분을 대입을 해봤을 때 좀 저점에 가까운 주가 수준일 때가 좀 빠져 있는 주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주가 수준 안에서 우선은 두 가지 파트로 나눠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그 LNG 기준으로 해서 복합 화력 발전 부분의 그 설비 수주인데 이 부분이 그 설비 수주가 이루어지면 매출이 1,000억에서 1,500억 정도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주 같은 경우는 고유가 환경에서 나올 수 있어요. 10월에는 이 수주가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유가가 조정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추가적인 발주 같은 경우는 내년에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원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수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점은 주가가 만약에 떠 있다고 하면은 원전의 수주가 나왔을 때는 이 기대감에 대해서 제로 노출로 인해서 주가가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빠져 있는 주가 수준 안에서는 우리가 그 해외 수주라든지 아니면은 해외 구체적인 수주 부분이 소형 모듈 원전의 수주로 나온다고 하면은 주가 반응은 상당히 강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시기에 도래를 했고요. 실제 수주가 나왔을 때 베타가 클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낫고 그 종목이 BHI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해외 수주, 한수원을 제외한 해외 수주, 즉 미국 기업이라든지 이 파트에서 수주가 나오면 두산에너빌리티, BHI가 강할 수 있고 한수원 컨소시엄으로 수주가 나온다고 하면은 한정기술 이러한 기업들을 보시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이제 나올 시기가 조금 도래했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수주가 나왔을 때는 가장 좀 탄력을 있게 좀 대장으로 앞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BHI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제 주가 같은 경우는 조금 답답한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뭐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3거래일 연속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가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 봐야 될까요? 네,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먼저 보고 내용까지 함께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면 중기 추세를 깼고 단기 평선 아래에 주가는 위치하고 있어요. 주가만 보면 수준은 안 나온다 하고 있네요. 손절 물량성도 나오고 있고 좀 타이트하게 더 살펴보면 요 구간에서 갭 부분도 발생을 해 있어요. 그러면 이번 조정이든 다른 언제 조정이든 이 가격대는 메우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게 가격 차이가 없네요. 이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 점을 염두에 두되 왜 지금 시기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을 보냐 하면은 수주, 첫 번째도 수주, 두 번째도 수주 그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에 주가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제가 6,300원을 제시해 드렸어요. 아마 매수가 이하로도 충분히 가격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약간 물린다는 관점으로 그렇게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5,700원을 제시를 했어요. 갭을 메우는 구간 안에서 그 정도의 손절가가 도래를 했을 때는 우선 비중을 줄였다가 좀 다시금 가격대를 잡아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수주가 나오면 가볍게 8,000원대까지는 반등이 가능하다는 그러한 시각을 열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주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조금 물린다는 관점으로 조금 더 일찍 좀 들어가서 대응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김명수 PB님의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LS 일렉트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요즘에 또 설비나 전기 쪽으로도 좀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어떤 매력 포인트를 좀 눈여겨보시나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LS 산전이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LS 일렉트릭이 됐는데 동사 전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수용가까지 하는 전력 공급 쪽과 개통 보호에서 전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전력기기와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압 전력기기에서 27% 가량 그리고 수주가 베이스가 되는 이제 중대형 전력기기인 전력 인프라에서 한 23% 그리고 공장 내 생산에 들어가는 이제 자동화 쪽에서 한 13% 그리고 나머지 태양광이라든지 전기차 부품 등 융합사업부에서 한 9% 그리고 나머지는 자회사 쪽에서도 또 이런 매출이 나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익은 이제 전력기기 쪽에 좀 크게 의존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교체 수요가 중심인 전력기기이기 때문에 실적은 좀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업체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번에 좀 나온 리포트나 이런 기사를 좀 살펴보면은 전력 인프라가 주도해서 4분기 실적이 호조를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게 됐습니다. 요거에 대한 근거로 한 두 가지 정도가 나오게 됐는데 미국의 이제 IRA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기업법에서 미국에 대한 설비 투자를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설비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서 전기 쪽, 산업 전기이기 때문에 좀 관심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쪽에서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다시 한번 중국 법인 쪽에서 성과가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 전력망 인프라가 확대되지 않을까,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게 요 이야기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 특히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2021년 동기 대비 한 31%가량 증가한 58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치가 충족이 되고 미국의 배터리 산업 설비 투자라든지 대기업향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배합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동차 사업부도 조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뭐 전동화 라인이라든지 중국 법인이라든지 현재 전력기기 판매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4분기도 충분히 호조가 나올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의 미국 공장이라든지 뭐 경주 연료 전지 발전 설비라든지 대만의 이제 카오슝 도시철도 전력 시스템도 LS 일렉트릭이 참여한 기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도 나오게 되어서 내년 이제 23년이죠. 매출액이 한 3조 6천억까지 기대가 되고 영업이익도 한 2,400억 정도로 나오게 되면서 매출액은 9%, 영업이익 한 10%가량 증가하는 역대 최고 실적이 행진이 계속될 거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력 인프라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안 좋게 나오고 있었다가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시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대구 쪽에서 이번에 대구 산업단지에 대한 태양광 발전 단지를 만들 때도 LS 일렉트릭이 하나시스템과 이제 현대일렉트릭, LG 에너지솔루션 등과 함께 태양광 주요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함께 차린다라는 대구시 쪽 이야기도 나오게 되면서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알려져 있어서 앞으로 나오는 이제 23년 상반기까지도 한번 주가 상승세를 보시면서 투자 이어 나가실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글로벌 인프라에 대한 장기적인 수요도 있는 데다가 교체 수요도 발생을 하고 또 태양광 쪽으로도 진입을 좀 하면서 역대 최대 실적까지 이어간다고 하면 지금 뭐 너무나도 좀 좋은 스토리인데, 사실 이제 주가는 12월 중반 정도에 살짝 좀 올라가려나 싶다가 오늘 또 다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아직 대응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일까요? 기관의 매수세가 한 12월 9일부터 지금까지 한 7여일 정도 연속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관 순매수가 이어지게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말쯤에 한번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기관 매수세와 힘입어서 57,000원 선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 같은 경우에 차트로 보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모멘텀 쪽이 있고 그리고 수주 베이스인 회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1차적으로 한 63,000원 정도 바로 위에 전고점 선을 넘어갈 수가 있다면 63,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손절가라기보다는 다시 한번 매수하거나 다시 한번 투자를 이어나갈 지를 고민하는 선은 한 55,000원, 53,000원 선 정도를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충분히 투자 이어나가실 때 23년 1분기를 살펴보시면서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력기기 쪽 그리고 교체 수요가 충분히 이어지고 있는 안정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확장성도 좋고 실적도 뭐 단단하다라고 좀 LS 일렉트릭을 소개를 해주셨고, 리뷰를 한번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이성웅 이사께서 인탑스를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도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이제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좀 뭐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좀 눌렸습니다. 지금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인탑스 점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인탑스 같은 경우는 좀 주가가 가려고 하면 다시금 또 조정을 받고 그런 현상이 지속이 되고 있어요. 가격대 같은 경우는 27,000원 중반, 28,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년 초에 뭐 삼성전자의 잼스 이 로봇 출시가 있다고 하면은 이제 로봇주로 좀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겁니다. 내년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년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으로 인탑스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데이 한강 코리아마켓 내일을 여는 유망주로는 오늘 신혁승 이사의 뉴지레파마, 그리고 이성호 이사 BHI, 김병수 PB의 LS 일렉트릭까지 만나봤습니다. 투데이 한강 코리아마켓은 방송이 끝난 뒤에도 유튜브에 내여주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을 여는 유망주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서 포트 전략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신혁승 나무인베스트
이사, 이성훈 글로온파트너스 이사,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 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이 어렵다 보니까 피로도가 더 높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선행하는 것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